재벌회장 한도윤이 문가에 서 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는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다가와 서진의 손목을 붙잡는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지? 서진의 손끝에서 피아노 음이 멎는다. 공기마저 멈춘 듯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힌다. 이 곡을 아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낯선 떨림이 섞여 있다. 도윤은 피아노 뚜껑을 쾅 닫는다. 피아노 위에 먼지가 흩날리고 짧은 울림만 남는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건 내 아내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야. 서진의 눈동자가 커진다. 그리고 피아노 위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여인을 본다. 그 얼굴은 자신과 똑같았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검은색 코트를 단정히 여미며 본관 입구 앞에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재벌 그룹 본사에 출근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외우지 못한 임원들이 수십 명이었고 회장의 일정표를 잘못 적을까 늘 긴장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진, 34세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중소기업을 전전하다가 어렵게 이곳 재벌그룹 본사 비서실에 채용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경력직 자리를 메꾸는 임시 인력이라 생각했지만 회장의 눈에 띄면서 정식 비서로 발탁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했지만 서진은 알았습니다. 이 자리는 운으로만 버틸 수 없는 자리라는 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손거울을 꺼내어 머리카락을 다듬었습니다. 눈가엔 피로가 스며 있었고 밤새 정리한 서류 때문에 손끝엔 잔잔한 종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버티자.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비서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이미 출근한 선임 비서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두의 시선은 단 한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회장실 문 앞이었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아침 회장님 기분이 별로래. 또 어제 투자권 때문이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서진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상에 앉아 메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회장의 일정표가 떠 있었고 오전 9시 피아노룸 미팅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아노룸이라니? 그녀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도 잘 들어가지 않는 본관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음악실. 회장이 직접 만든 공간이라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시계는 8시 50분을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레 문서를 챙기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굽이 있는 구두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매번 그 소리에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서진 씨, 회장님 기다리셔. 뒤에서 들려오는 선임 비서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피아노룸 문은 묘하게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숨을 고르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평범한 업무일 거야.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문을 밀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풍경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넓은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한가운데 놓인 피아노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미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앉아요, 서진 씨. 그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방 안에서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스쳤습니다. 한도윤은 38이었습니다. 아직 회장이 되기 전 그는 그룹의 전무이사였고 세상은 그를 냉철한 경영인이라 불렀죠. 하지만 그 여름 그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이 곡 들어볼래요? 여자의 목소리가 피아노 건반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혜, 29의 피아니스트였어요. 도윤은 그녀를 우연히 작은 연주회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그는 처음으로 멈춰 섰었죠. 이 곡 제가 만든 거예요. 지혜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그녀만의 노래였습니다. 아름답네요. 제목은 뭐예요? 아직 없어요. 언젠가 이 곡을 들려줄 사람이 생기면 그때 지으려고요. 지혜는 건반 위에 손을 올린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은 저녁 햇살에 부드럽게 물들어 있었어요. 도윤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그 피아노 앞에서 만났습니다. 지혜는 새로운 멜로디를 들려주었고 도윤은 그저 듣기만 했어요. 도윤 씨는 음악을 안 하세요? 전 듣는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만드는 사람은 아니죠.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그가 좋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계산하고 판단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 앞에서만큼은 그저 한 사람의 청중이 되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럼 이 곡은 도윤 씨 거예요. 세상에서 도윤 씨만 아는 노래. 지혜는 피아노 건반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고마워요, 지혜 씨.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곡이 완성되면 우리 결혼해요. 지혜의 말에 도윤은 웃었습니다. 그럼 빨리 완성하세요. 전 기다릴게요. 하지만 그 곡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지혜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 침대에서 그녀는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곡을 못 끝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 곡은 이미 완성됐어요. 당신이 내게 들려준 그 순간에 지혜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었어요. 도윤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 멜로디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는 그의 저택 깊숙한 곳으로 옮겨졌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금기가 되었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곡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진의 손끝에서 그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노래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어요. 도윤은 피아노 뚜껑을 닫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무심코 연주한 그 곡이 누군가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룸에서 본 회장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떨리는 손, 굳어버린 표정, 그리고 닫혀버린 피아노 뚜껑. 서진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나는 왜 그 곡을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 멜로디는 늘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혹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던 노래였죠. 서진은 그게 어디서 온 것인지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마치 숨을 쉬듯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회장의 반응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곡은 결코 평범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낡은 음악 노트가 한 권 들어 있었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 함께 나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노트 안에는 악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누가 쓴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서진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곡을 기억해줘. 언젠가 내가 필요할 거야. 서진은 그 문장을 수없이 읽었지만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썼는지, 왜 자신에게 남긴 건지 모든 게 미스터리였어요. 그녀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어렴풋한 기억 하나가 스쳤어요. 아주 어릴 적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기억. 서진아 엄마가 만든 노래야. 그 목소리는 너무 희미해서 실체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떴지만 기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엄마.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3살 때 고아원 문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고 그녀의 과거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름표 하나와 음악 노트, 그것이 전부였죠. 그래서 그녀는 늘 스스로를 뿌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회장의 반응을 보며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곡은 나와 연결되어 있어. 서진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악보를 천천히 훑으며 그녀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이름. 윤지혜.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지혜 누구지? 그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어요. 서진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그녀는 알았어요. 내일 아침 자신은 반드시 회장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회장님, 윤지혜가 누구죠? 그 질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가슴에 꼭 안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자 다시 그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하게, 더 애절하게. 마치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기억해줘, 제발 기억해줘. 서진은 그 목소리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꿈을 꾸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여자의 뒷모습,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 두 사람 사이엔 말할 수 없는 온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서진은 꿈속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그 얼굴은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침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복도에서 비서실장 강미란과 마주쳤습니다. 미란은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서진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비서실 끝자락에 있는 작은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란은 문을 닫고 서진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어제 피아노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미란의 질문에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냥 피아노를 쳤을 뿐인데 회장님이 갑자기.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회장님이 그 피아노를 열어두신 것부터 이상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은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란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씨, 당신을 이 회사에 추천한 사람이 저예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하지만 전 실장님을 처음 뵀는데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전 당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미란의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란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윤지혜 씨예요. 30년 전 회장님의 약혼녀였죠. 서진은 사진을 받아들고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처음 당신 이력서를 봤을 때 전 깜짝 놀랐어요. 이름도 생년월일도. 미라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 씨, 당신 생일이 10월 15일이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 씨가 돌아가신 날이 10월 14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지혜 씨는 임신 8개월이었죠. 서진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전 고아원에서 사고 당일 응급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이 진행됐어요. 아기는 살아났지만 지혜 씨는 못 버텼죠. 미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은 그 아기를 볼 수 없었어요. 너무 큰 충격에 병원을 떠나버렸고, 그럼 그 아기가...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기록엔 보호자 없음으로 처리됐고 아기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게 저라는 거예요? 확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얼굴, 당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 그리고 미라는 서진의 가방을 가리켰어요. 당신이 늘 가지고 다니는 그 노트, 그게 지혜 씨의 것이라면요? 서진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미라는 그 노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맞아요. 이게 지혜 씨가 쓰던 노트예요. 제가 선물한 거거든요. 서진은 노트를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제 아버지라는 건가요? 미라는 대답 대신 서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서진 씨, 회장님은 아직 모르세요. 당신이 누군지. 왜요?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회장님은 30년 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지혜 씨를 지키지 못했다고,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미라는 서진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그 피아노를 친 순간 회장님은 처음으로 과거와 마주한 거예요.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하죠?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미라는 서진의 손에 사진을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이 사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엄마니까요.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창밖으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피아노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미란이 건네준 사진과 노트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그 곡의 울림이 남아있는 듯했죠. 문을 열자 도윤 회장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굳어 있었고 손끝에는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레 다가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아버지라는 걸 알아주실 수 있을까요? 도윤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냉정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서진, 너는 정말 지혜의 아이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서진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건 엄마가 남긴 노트예요.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죠. 도윤은 노트를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악보와 손글씨가 그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오른 듯 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요. 저를 인정해 주실 수 있나요? 도윤은 잠시 말없이 악보를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 나는 너를 처음 보는 순간 이미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렸고 나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지. 서진은 눈물이 맺히며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 있어요. 도윤은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울림과 함께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그가 과거의 슬픔과 마주하며 아직도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 곡을 함께 들어야겠구나.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길을 처음 느끼며 오래도록 막혀있던 마음이 풀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진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그녀 옆에 앉아 천천히 손끝을 건반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동시에 건반을 누르자 낮고 잔잔한 멜로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느낀 혼란과 두려움이 점점 희미해지고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죠. 도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지혜를 닮았구나.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숨을 고릅니다. 엄마를 닮았나요?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너를 닮은 건 마음이야.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오직 건반과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멜로디는 천천히 가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며 이어졌습니다. 30년 전 지혜가 남긴 선율이 이제는 아버지와 딸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저를 아버지로 받아주실 수 있나요? 도윤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진, 이제 너를 인정할게. 방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피아노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서진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래도록 잊고 있던 아내와 딸의 기억을 마음속으로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평화로움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며칠 후 서진은 피아노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와 사진, 그리고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멜로디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건반 위에는 아직 멜로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내쉬며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옆에 앉아 그녀의 손끝을 함께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서로의 손길이 닿는 순간 긴 세월의 공백이 메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서진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진,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지.
서진은 악보를 펼치고 천천히 건반을 누르며 새로운 곡을 시작했습니다. 멜로디는 서서히 방을 채우고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음표가 아니라 잃어버린 세월과 감정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잠시 멈추고 햇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지난 세월의 아픔이 미래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함께 피아노를 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서로를 통해 치유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서진의 손끝에서 흐르는 멜로디는 이제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증거였습니다.